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파트 주방에 형광등 불빛이 켜진다. 미경이 허리를 한번 펴며 싱크대 앞에 선다.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대충 집게로 묶었다. 얼굴은 피곤해 보이지만 손은 익숙하게 움직인다. 무 한 개를 꺼내 껍질을 벗기고 도마 위에 올린다.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린다. 톡톡톡. 무가 네모나게 썰려나간다. 미경은 잠시 칼을 멈추고 손목을 돌린다. 미세하게 찡그리는 표정. 하지만 곧 다시 칼을 잡는다. 냉장고 문을 열고 된장을 꺼낸다. 멸치를 한 줌 집어 냄비에 넣는다.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 불을 켠다. 푸른 불꽃이 냄비 밑을 합는다. 미경은 다시 도마 앞으로 돌아와 두부를 썬다. 칼날이 하얗게 두부를 가른다. 그 순간 손에서 힘이 빠진 듯 칼이 미끄러진다. 미경이 재빨리 손을 뒤로 뺀다. 한숨을 쉬며 손을 바라본다. 다치지는 않았다. 그저 힘이 빠진 것뿐. 미경은 찬물에 손을 씻고 다시 칼을 잡는다. 순덕이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난다. 흰머리가 반쯤 섞인 짧은 머리,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하다.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온다. 주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순덕이 고개를 돌린다. 미경아, 벌써 일어났어? 미경이 돌아보며 밝게 웃는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국 끓이는 중이에요. 아이고, 이 새벽에 또. 순덕이 주방 쪽으로 걸어온다. 걸음걸이가 조금 느리다. 손은 벽을 짚으며 간다. 미경이 그 모습을 보다가 재빨리 시선을 거둔다. 어머님, 식탁에 앉아 계세요. 제가 물 갖다 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순덕이 정수기 앞으로 가려 한다. 하지만 걸음이 미묘하게 비틀거린다. 순덕 자신도 느낀다. 발이 평소보다 무겁다. 마치 바닥에 끌리는 것 같다. 미경이 재빨리 다가가 컵을 건넨다. 제가 드릴게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에이, 이것도 내가 못하나. 순덕이 투덜거리지만 결국 식탁에 앉는다. 미경이 물을 따라 가져다 준다. 순덕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미경의 얼굴을 본다. 얘야, 너 요새 얼굴이 왜 그래? 네, 안색이 안 좋아. 밤에 잠 못 자니? 미경이 잠시 말문이 막힌다. 그러다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그냥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머님,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미경의 목소리가 살짝 단호해진다. 순덕이 눈을 가늘게 뜨고 며느리를 본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오전 7시 반. 식탁에 국, 반찬, 밥이 차려진다. 미경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다. 남편 민준 48이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는다. 엄마는 방에서 옷 입고 계세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뜬다. 미경이 국을 떠서 자기 그릇에 붓는다. 숟가락을 들여다가 잠시 멈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미경은 재빨리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는다. 미경아, 너 괜찮아? 민준이 미경을 본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인다. 응, 괜찮아. 근데 요새 너 피곤해 보여. 좀 쉬어. 아니야, 괜찮아. 오빠나 밥 먹어. 순덕이 방에서 나온다. 회색 가디건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식탁에 앉으며 아들을 본다. 민준아, 오늘 회식 있다며? 응, 엄마. 저녁 늦을 것 같아. 그럼 미경이랑 나만 먹겠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인다. 밥을 한 숟가락 더 뜨려다가 어머니의 손을 본다. 숟가락을 쥔 손이 평소보다 덜 안정적이다. 살짝 떨리는 것 같다. 엄마,
손 괜찮으세요? 응. 순덕이 자신의 손을 본다. 그리고 웃는다. 뭐가? 괜찮지. 하지만 순덕 자신도 느낀다. 요즘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 숟가락을 쥐면 미끄러질 것 같고 젓가락질이 예전 같지 않다. 미경이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내린다. 민준이 출근한 뒤 미경이 설거지를 하고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본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온다. 하지만 순덕의 눈은 화면을 보고 있지만 초점이 흐리다. 미경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다. 순덕이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멍하니 들고 있다. 어머님, 뭐 찾으세요? 아, 응. 채널을 돌리려고. 제가 해드릴게요. 미경이 리모컨을 받아 채널을 돌린다. 순덕이 멍하니 TV를 본다. 그러다 문득, 미경아, 오늘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이요, 어머님. 아, 월요일. 순덕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표정이 묘하다. 방금 물어본 걸 자기도 이상하게 느낀 얼굴. 어머님이 요일을 물어본 건 이번 주만 3번째다. 처음에는 그냥 깜빡하신 거라고 생각했다. 누구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자꾸 반복되니까 불안해진다. 이게 그냥 건망증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인지. 일주일 후 미경이 순덕의 팔을 살짝 잡고 병원 복도를 걷는다. 순덕은 불편한 표정이다. 미경아, 나 괜찮다니까. 왜 자꾸 병원에 데려와? 어머님,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검사는 무슨, 나이 들면 다 이래. 그래도요. 복도 끝 신경과 앞에 도착한다. 미경이 접수증을 내밀고 두 사람은 대기실에 앉는다. 순덕이 주변을 둘러본다. 대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노인이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 순덕의 표정이 굳는다. 나 여기 오고 싶지 않아. 어머님, 나 아직 이런 데 올 나이 아니야. 미경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저 순덕의 손을 가만히 잡는다. 순덕이 한숨을 쉰다. 의사가 MRI 사진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다. 흑백의 뇌 단면도. 의사는 마우스로 특정 부분을 가리킨다. 여기 보시면 경미한 위축 소견이 보입니다. 미경이 숨을 삼킨다. 순덕은 화면을 보지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위축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네. 나이에 비해 약간 진행된 편입니다. 물론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치매? 아직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도인지장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개월 후 추가 검사를 권장합니다. 순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어머님, 미경이 순덕을 붙잡으려 하지만 순덕은 진료실을 나가버린다. 미경이 의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따라 나간다. 순덕이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을 향해 걷는다. 미경이 뒤따라온다.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나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님, 미경이 순덕의 앞을 막아선다. 순덕이 멈춘다. 두 사람이 마주본다. 미경아, 나 괜찮다고.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검사 받으라고. 나이 들면 다들 이래. 기억력 떨어지고, 걸음 느려지고. 그게 뭐 대수야. 어머님, 그래도 조심하셔야. 조심은 무슨. 순덕의 목소리가 커진다. 미경이 깜짝 놀란다. 순덕도 자신이 소리 지른 걸 깨닫고 표정이 굳는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소리 지를 일이 아닌데. 괜찮아요, 어머님. 나도. 무서워. 순덕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미경이 순덕의 손을 잡는다. 어머님, 우리 같이 이겨내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진다. 나는 늙고 싶지 않았다. 아직 할 일도 많고 가족들한테 짐 되고 싶지도 않은데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게, 손발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다. 민준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본다. 미경이 주방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순덕은 자기 방에 들어가 있다. 민준이 서류를 내려놓고 미경을 본다. 미경아, 엄마 검사 결과 어땠어? 미경이 물기를 닦으며 거실로 나온다. 민준 옆에 앉는다. 의사 선생님이 경도인지장애 가능성이 있대. 3개월 후에 다시 검사 받아보래. 그 정도야? 응.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한대. 민준이 한숨을 쉰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린다. 엄마가 많이 놀라셨겠다. 응. 어머님이 많이 무서워하셨어. 민준이 미경의 손을 잡는다. 미안해. 내가 고생이 많아. 아니야. 어머님인데 당연한 거지. 하지만 미경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다. 민준이 그걸 느끼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른다. 며칠 후, 미경이 아침 준비를 한다. 도마 위에 팔을 썰다가 잠시 멈춘다. 손목을 돌린다. 아프다. 어젯밤부터 더 심해진 것 같다. 미경은 진통제통을 꺼내 한 알 꺼낸다. 물과 함께 삼킨다. 그리고 다시 칼을 잡는다. 순덕이 거실로 나온다. 오늘은 걸음이 더 느리다. 소파 모서리를 짚으며 걷는다. 미경이 그 모습을 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다리가 좀 뻐근해서. 순덕이 식탁에 앉는다. 미경이 물을 따라 가져다 준다. 순덕이 물을 마시려다가 컵을 놓치려고 한다. 미경이 재빨리 잡는다. 어머님, 미안해.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손을 보니 떨리고 있다. 순덕 자신도 당황한다. 왜 이러지? 미경이 순덕의 손을 잡는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에는 불안이 가득하다. 일주일 후, 미경이 다시 순덕과 함께 병원에 왔다. 이번에는 민준도 함께다. 세 사람이 복도 의자에 앉아 진료 순서를 기다린다. 민준이 순덕의 어깨를 다독인다. 엄마, 걱정 마. 괜찮을 거야. 응. 순덕이 짧게 대답한다. 표정은 굳어 있다. 미경이 핸드폰을 보다가 화면을 끈다. 그리고 손으로 목을 문지른다. 뒷목이 뻐근하다. 요즘 계속 그렇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의사가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본다. 갑상선 수치가 약간 낮네요. 그리고 비타민 D 결핍도 보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민준이 묻는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는 기력 저하, 기억력 감퇴와 연관이 있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한다.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 그리고 낙상 위험이 있으니 집에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행기 사용도 고려해 보세요. 보행기요? 순덕이 처음으로 입을 연다. 목소리에 거부감이 묻어 있다. 네, 안전을 위해서요. 나 아직 그런 거 필요 없어. 어머님,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젓는다. 병원을 나온 뒤 민준과 미경이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다. 순덕은 화장실에 갔다. 민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미경을 본다. 미경아,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뭘? 엄마 혼자 집에 계시게 하는 거 위험해. 미경이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요양원 말하는 거야? 응.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들 있더라. 오빠 어머님이 절대 안 가실 거야. 나도 알아. 근데 미경아,
너도 힘들잖아. 집안일하고 엄마 케어하고 넌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어? 미경이 고개를 숙인다. 민준이 미경의 손을 잡는다. 미안해. 내가 도와야 하는데. 아니야. 오빠는 회사 다녀야 하니까. 그래도 나도 주말에는 더 신경 쓸게. 미경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겁다. 민준 오빠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건 사실 나도 생각하고 있던 거였다. 어머님을 돌보는 게 너무 버거워지고 있었다.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나는 나쁜 며느리가 되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엄마, 우리 한번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 순덕이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린다. 엄마 건강 때문에. 혹시 요양시설 같은데 알아볼까 해서.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다. 순덕의 얼굴이 굳는다. 요양시설? 나보고 거기 가라고?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보고 거기 가서 죽으라는 거지.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커진다. 미경이 두 사람 사이에 낀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편하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편하긴. 나 짐이니까 치우려는 거잖아.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순덕이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다. 쾅! 문 닫는 소리가 울린다. 민준이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는다. 미경도 옆에 앉는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순덕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눈물이 흐른다. 손으로 닦지만 계속 흐른다.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다. 요양원은 가족들이 날 포기하는 곳이다. TV에서 본 적 있다. 거기 가면 다들 혼자다.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 다음 날 새벽, 미경이 다시 주방에 선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칼질을 하다가 손이 미끄러진다. 칼날이 손가락을 스친다. 아, 미경이 재빨리 손을 씻는다. 피가 조금 난다. 미경은 밴드를 붙이고 다시 칼을 잡는다. 하지만 손이 떨린다. 미경은 칼을 내려놓고 싱크대에 손을 짚는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한다. 하지만 몸은 정직하다. 손은 계속 떨리고 가슴은 답답하다. 며칠 후 민준과 미경이 요양원을 둘러본다. 순덕은 오지 않았다. 단호히 거부했다. 요양원 상담사가 안내한다. 1인실과 2인실이 있습니다.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고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합니다. 복도를 지나간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이 보인다. TV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는 노인. 미경이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거워진다. 어르신들 활동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주 2회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 민준이 시설을 둘러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미경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노인들을 바라볼 뿐이다. 요양원을 나와 차에 탄다. 민준이 운전하고 미경이 조수석에 앉는다. 어때? 생각보다 괜찮지? 응. 미경의 대답이 짧다. 민준이 미경을 본다. 근데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어머님 생각하니까. 나도 알아. 근데 미경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엄마가 집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너도 힘들고. 나는 괜찮아. 괜찮긴. 너 요새 얼굴 봐. 피곤해 죽겠는데. 미경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창밖을 본다. 흐르는 가로수들. 민준이 미경을
민준 오빠 말이 맞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아프다. 내가 나쁜 사람 같다. 하지만 동시에 나도 버겁다는 생각이 든다. 집에 도착한다. 순덕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 민준과 미경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엄마 다녀왔어. 대답이 없다. 민준이 미경을 본다. 미경이 주방으로 간다. 민준이 순떡 옆에 앉는다. 엄마, 다녀왔어? 요양원. 목소리가 차갑다. 민준이 한숨을 쉰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 할 말 없어. 엄마, 나 거기 안 가. 죽어도 안 가. 순덕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다. 또다시 문 닫는 소리. 민준이 소파에 주저앉는다. 미경이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본다. 일주일 후, 미경이 아침 준비를 한다. 오늘은 손이 유독 떨린다. 칼을 잡으려다가 놓친다. 칼이 도마 위로 떨어진다. 미경이 손을 보니 창백하다. 식은땀이 난다. 잠시 싱크대에 기댄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하지만 어지럽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다. 미경이 싱크대를 꽉 잡는다. 순덕이 거실로 나온다. 미경아. 미경이 재빨리 고개를 든다. 억지로 웃는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얘야, 너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경이 다시 칼을 잡는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린다. 점심 무렵, 미경이 혼자 병원에 앉아 있다. 내과 대기실이다. 접수 중 번호가 불린다. 미경이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간다. 신3, 내과 진료실 내부. 의사가 미경을 본다. 어떻게 오셨어요? 최근에 손이 자꾸 떨리고요. 어지럼증이 심해요. 그리고 피곤함이 가시질 않아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2달 전부터요. 의사가 키보드를 두드린다. 혈액 검사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갑상선 검사도. 네. 가족력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가 갑상선 문제 있으셨어요. 그러시군요. 일단 검사부터 해봅시다. 미경이 집에 돌아온다. 순덕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 미경아, 어디 갔다 와? 아, 네. 마트 갔다 왔어요. 거짓말이다. 순덕이 미경을 본다. 뭔가 이상하다. 손에 마트 봉투도 없다. 봉투는? 아, 차에 두고 왔어요. 제가 가져올게요. 미경이 재빨리 현관으로 나간다. 순덕이 고개를 갸웃한다. 미경이 현관문을 닫고 벽에 기댄다. 숨을 몰아쉰다. 왜 거짓말을 한 걸까? 스스로에게 묻는다. 하지만 대답은 알고 있다.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어머님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내 문제까지 더하고 싶지 않아서. 미경은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본다. 병원 재진 날짜. 일주일 후.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다. 분위기가 어색하다. 순덕이 반찬을 집으려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린다. 땡그랑. 소리가 크게 울린다. 아. 순덕이 당황한 얼굴로 젓가락을 줍는다. 손이 떨린다. 민준이 어머니를 본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린다. 순덕이 다시 젓가락을 잡으려 하지만 잘 잡히지 않는다. 미경이 새 젓가락을 가져다 준다. 어머님, 이거 쓰세요. 고맙다, 얘야. 순덕이 젓가락을 받는다. 하지만 식욕이 없다. 밥을 한 숟가락 뜨고 내려놓는다. 엄마, 왜 안 먹어? 배가 안 고파?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민준이 반찬을 어머니 그릇에 덜어준다. 순덕이 억지로 한 입 먹는다.
미경도 밥을 먹지 못한다. 메스꺼움이 올라온다. 참으려 하지만 쉽지 않다. 미경아, 너도 왜 안 먹어? 민준이 미경을 본다. 나 배 안 고파. 둘 다 왜 이래? 민준이 혼자 밥을 먹는다. 식탁에는 침묵만 흐른다. 밤 11시. 민준이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본다. 미경은 화장실에 있다.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 한참 후 미경이 나온다. 얼굴이 창백하다. 미경아, 괜찮아? 응, 괜찮아. 미경이 침대에 눕는다. 민준이 미경을 본다. 너 요새 정말 안 좋아 보여. 병원 가봐.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래도 나 괜찮다니까. 미경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나온다. 민준이 놀란다. 미경도 자신의 목소리에 놀란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어. 아니야, 괜찮아. 너도 힘들지. 민준이 미경의 손을 잡는다. 미경이 눈을 감는다. 나는 버티고 있다. 어머님도 힘든데, 민준 오빠도 힘든데,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참는다.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손이 떨려도 나는 참아야 한다. 새벽 3시, 미경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잠이 오지 않는다. 핸드폰을 켜서 검색한다. 손떨림 원인, 어지럼증 원인, 만성피로. 검색 결과가 나온다. 갑상선 문제, 빈혈, 자율신경계 이상. 미경이 핸드폰을 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창밖을 본다. 아직 어둡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인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이 또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한다. 냄비에 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어지럽다. 미경이 가스레인지를 잡는다. 미경아, 순덕이 주방으로 달려온다. 미경을 붙잡는다. 미경아, 괜찮아? 어머님,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완전히 하얘. 순덕이 미경을 소파에 앉힌다. 물을 가져다 준다. 얘야, 너 병원 가야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그냥 잠깐. 잠깐이 아니야. 요새 계속 이랬잖아. 순덕의 목소리가 떨린다. 미경이 순덕을 본다. 어머님 눈에 걱정이 가득하다. 어머님, 미경아, 나도 너 아픈 거 안다. 너 아프잖아. 미경이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난다. 죄송해요, 어머님. 왜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순덕이 미경을 꼭 안는다. 미경이 순덕의 품에서 운다. 이 아이가 아팠구나. 나는 몰랐다. 내 일만 생각했지.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며느리지만 딸이나 다름없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낮. 민준이 회사에서 급히 돌아온다. 순덕이 전화했다. 미경이 쓰러졌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미경아. 미경이 소파에 누워 있다. 순덕이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다. 미경아, 괜찮아? 민준이 다가간다. 미경이 눈을 뜬다. 오빠, 미안해. 무슨 소리야? 미안하긴. 우리 병원 가자. 나 괜찮아. 괜찮지 않아. 민준의 목소리가 커진다. 그러다 목이 메인다. 미경아, 나 정말 몰랐어. 내가 이렇게 아픈 줄. 미경이 민준의 손을 잡는다. 오빠 미안해. 내가 숨겨서. 왜 숨긴 거야? 다들 힘든데 나까지 힘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민준이 미경을 꼭 안는다. 민준과 순덕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 미경은 진료실 안에 있다. 순덕이 불안한 표정으로 시계를 본다.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엄마, 괜찮을 거야. 응. 하지만 순덕의 목소리는 떨린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미경이 나온다.
얼굴이 창백하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다. 미경아. 민준이 일어난다. 순덕도 따라 일어난다. 어떻게 됐어? 미경이 잠시 말을 못한다. 입술을 깨문다. 입원해야 한대. 뭐? 의사가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본다. 표정이 심각하다. 갑상선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혈 수치도 매우 낮고요. 미경이 숨을 삼킨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정상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당장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며칠간 입원해서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입원을요? 네. 이 상태로 일상생활 하시면 위험합니다. 자칫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리고 환자분, 언제부터 이 증상들이 있으셨어요? 한 석 달 정도 됐어요. 왜 진작 오시지 않으셨어요? 미경이 대답하지 못한다. 의사가 한숨을 쉰다. 환자분, 본인 건강을 너무 소홀히 하셨어요. 가족 케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실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본인 건강 챙기세요. 일단 입원 수속하세요. 민준이 미경을 붙잡는다. 미경아, 무슨 소리야? 입원이라니. 갑상선 기능이 심각하게 안 좋대. 빈혈도 심하고. 순덕이 미경을 본다. 눈이 흔들린다. 미경아, 그럼 너 언제부터 아팠던 거야? 석 달 정도요. 석 달? 순덕의 목소리가 커진다. 왜 말 안 했어? 왜? 어머님, 나 때문이지. 나 케어하느라 내가 아팠잖아.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미경이 순덕의 손을 잡는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때문이 아니에요. 내 탓이지 내가 문제지. 어머님. 미경이 순덕을 꼭 안는다. 순덕이 미경의 품에서 운다. 민준이 두 사람을 보며 주먹을 쥔다. 눈가가 붉어진다. 나는 몰랐다. 미경이 이렇게 아팠는지. 엄마 일로 정신이 없어서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나는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실격이다. 미경이 병실 침대에 누워있다. 링거를 맞고 있다. 민준과 순덕이 옆에 앉아있다. 순덕이 미경의 손을 잡고 있다. 미경아, 내가 정말 미안해. 어머님, 그만하세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어머님. 미경이 순덕을 본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돌보는 게 싫었던 적 없어요.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어머님 때문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야? 나 자신 때문이에요. 내가 내 건강을 챙기지 않았으니까. 내가 욕심을 부렸으니까. 욕심? 다 잘하고 싶었어요. 어머님도 잘 모시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고 민준 오빠도 잘 챙기고. 근데 제 몸은 그걸 버틸 수 없었던 거예요. 순덕이 미경의 손을 꼭 잡는다. 미경아, 너 정말 착해. 너무 착해서 문제야. 미경이 웃는다. 눈물 섞인 웃음이다. 민준이 복도 자판기 앞에 서 있다. 커피를 뽑는다. 순덕이 다가온다. 민준아, 엄마. 두 사람이 나란히 선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민준아, 나 요양원 갈게. 뭐? 민준이 어머니를 본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 미경이가 뭐래? 엄마 때문이 아니래잖아. 그래도 나는 짐이야.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커진다. 복도에 올린다. 엄마는 짐이 아니야. 내 엄마야. 민준아.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 요양원 가라고 한 것도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순덕이 아들을 안는다.
아들, 괜찮아. 다 괜찮아. 두 사람이 복도에서 한참을 안고 있다. 나는 늙는 게 무서웠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게 무서웠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다. 내가 짐이 아니라 내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문제였다. 순덕이 병실로 돌아온다. 미경이 잠들어 있다. 순덕이 조용히 의자에 앉는다. 미경의 얼굴을 본다. 창백하지만 편안해 보인다. 순덕이 미경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다. 미경아, 고마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이 못난 시어머니 옆에 있어줘서. 미경이 잠결에 손을 꼭 잡는다. 순덕이 웃는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이 눈을 뜬다. 순덕이 옆 의자에서 조는 모습이 보인다. 어머님, 순덕이 깬다. 미경아, 깼어? 어머님, 여기서 주무셨어요? 응. 내가 혹시 깰까봐. 어머님, 집에 가서 주무셔야죠. 괜찮아. 나 여기 있을래. 미경이 순덕을 본다. 어머님 얼굴에 피로가 역력하다. 어머님, 가서 쉬세요. 제가 괜찮아요. 얘야, 내가 걱정돼서 못 가. 어머님. 순덕이 미경의 손을 잡는다. 미경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어머님, 무슨 말씀을. 너 정말 고생 많았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요양원 간다는 말에만 화내고. 어머님,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미경이 고개를 젓는다. 어머님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무서우셨던 거잖아요. 그래. 무서웠어. 늙는 게, 가족에게 짐 되는 게. 어머님은 짐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온다. 며칠 후, 미경의 상태가 좋아졌다. 휠체어를 타고 옥상 정원에 나왔다. 순덕이 휠체어를 밀고 민준이 옆에서 걷는다. 햇살이 따뜻하다. 가을 바람이 산들산들 분다. 여기 좋네. 미경이 하늘을 본다. 응, 날씨 좋다. 순덕이 벤치에 앉는다. 민준도 옆에 앉는다. 미경아, 태어나면 뭐 먹고 싶어? 어머님 된장찌개. 그래, 내가 끓여줄게. 순덕이 웃는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같이 병원 다니자. 네. 미경이 순덕을 본다. 나도 검사 받아야 하고 너도 치료 받아야 하니까 같이 다니는 거야. 어머님. 그리고 집안일도 같이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 아직 손 쓸 수 있어. 순덕이 자신의 손을 펴본다. 여전히 가끔 떨리지만 그래도 쓸 수 있다. 그리고 미경아. 네. 앞으로 아프면 바로 말해. 혼자 참지 말고. 미경이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이 난다. 네, 어머님. 민준이 두 사람의 손을 잡는다. 우리 다 같이 잘 이겨내자. 서로 의지하면서. 세 사람이 손을 맞잡는다. 햇살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춘다. 나는 혼자 버티려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였다. 가족이란 서로 기대는 거다. 때로는 내가 받쳐주고, 때로는 기대고, 그렇게 함께 가는 거다. 저녁 무렵, 미경이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본다. 노을이 진다. 순덕이 사과를 깎아 가져온다. 얘야, 사과 먹어. 고마워요, 어머님. 미경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문다. 달다. 맛있다. 그럼 다행이다. 순덕이 미경 옆에 앉는다. 미경아. 네. 나 결정했어. 뭐요? 요양원 안 갈래. 미경이 순덕을 본다. 대신 우리 같이 살되 서로 부담 안 되게 살자. 어머님. 나도 내일은 내가 하고 내가 힘들 때는 도와주고 그렇게 살자. 미경이 순덕의 손을 잡는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해요. 그리고 민준이도 더 참여하게 해야지. 그 녀석 너무 일만 하고. 미경이 웃는다. 맞아요. 민준 오빠도 같이 해야죠. 두 사람이 웃는다. 병실에 따뜻한 공기가 흐른다. 민준이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다. 하늘을 본다. 별이 보인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적는다. 할 일. 엄마 병원 스케줄 확인. 미경이 약 처방전 챙기기. 집 안전 손잡이 설치. 주말에 같이 산책하기. 민준이 메모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혼잣말을 하고 일어선다. 병원 건물을 본다. 불 켜진 창문들. 저 안에 자신의 가족이 있다. 엄마와 아내. 민준이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간다. 2주 후 미경이 퇴원했다. 아침 햇살이 거실에 들어온다. 미경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신다. 표정이 한결 나아 보인다. 순덕이 주방에서 나온다. 손에 접시를 들고 있다. 미경아, 토스트 구웠어.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순덕이 접시를 식탁에 놓는다. 손이 조금 떨리지만 떨어뜨리지 않는다. 어머님, 대단하세요. 뭐가? 이것도 못하면 내가 너무 한심하지. 순덕이 웃는다. 미경도 따라 웃는다. 민준이 방에서 나온다. 오늘은 재택근무다. 아, 좋은 냄새. 오빠, 어머님이 토스트 구우셨어. 엄마, 대박이네. 민준이 식탁에 앉는다. 세 사람이 함께 아침을 먹는다. 민준아, 오늘 회사 안 가? 응, 엄마. 오늘은 집에서 일해. 그래. 그럼 점심 같이 먹자. 응, 그러자. 평범한 대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사람 모두 안다. 점심 준비 시간. 순덕과 미경이 함께 부엌에 선다. 미경아, 오늘 뭐 해 먹을까? 된장찌개 어때요? 좋지. 내가 끓일게. 순덕이 냄비를 꺼낸다. 미경이 재료를 준비한다. 미경아, 무 좀 깎아줘. 네, 어머님.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요리한다. 칼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지는 소리. 미경아. 네.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좋다. 저도요, 어머님. 순덕이 미경을 본다. 나 혼자 다 하려고 했어. 안 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서. 어머님. 근데 이제 알았어. 같이 하는 게 더 좋다는 걸. 미경이 순덕의 어깨를 안는다. 네, 어머님. 같이 해요. 점심 식사.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는다. 민준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뜬다. 와, 맛있다. 그래. 미경이랑 같이 끓였어. 둘이 호흡이 잘 맞네. 순덕과 미경이 웃는다. 근데 엄마 다음 주 병원 가시는 거 맞죠? 응, 화요일. 미경이도 그날 같이 가? 응. 나도 경과 체크해야 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내가 차 대절할게. 같이 가자. 오빠, 회사는? 그날은 반차 낼게. 가족이 더 중요하지. 미경이 민준을 본다. 고마운 마음이 든다. 고마워, 오빠. 뭐가? 당연한 거지. 오후 3시. 세 사람이 동네 공원을 산책한다. 순덕이 천천히 걷는다. 민준이 한쪽 팔을 잡고 미경이 다른 쪽을 잡는다. 천천히 가요, 어머님. 응, 괜찮아. 나 잘 걸을 수 있어. 공원 벤치에 도착해 앉는다. 햇살이 따뜻하다. 날씨 정말 좋다. 순덕이 하늘을 본다. 구름 한 점 없이 맑다. 엄마, 앞으로 날 좋은 날은 이렇게 산책하자. 그래, 좋지. 미경이 순덕의 손을 잡는다. 어머님, 걷는 거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약 먹으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알아. 세 사람이 벤치에 앉아 공원을 바라본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나는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란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햇살 아래. 늙는 게 무섭지만 이렇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순덕과 미경이 나란히 의자에 앉아 진료 순서를 기다린다. 민주는 주차하러 갔다. 미경아, 떨려. 저도요, 어머님.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 근데 같이 있으니까 덜 무섭다. 저도요. 잠시 후 민준이 돌아온다. 엄마 이름 불렀어? 아직. 세 사람이 나란히 앉는다. 박순덕님. 호명이 들린다. 순덕이 일어난다. 민준과 미경도 따라 일어난다. 같이 들어가도 돼? 응, 같이 가자. 세 사람이 진료실로 들어간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본다. 약 드신 후로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말요? 순덕이 반색한다. 네. 갑상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기억력 테스트도 이전보다 향상됐고요. 민준이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린다. 엄마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계속 약 드시고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물론 완치는 아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인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미경의 차례다. 의사가 미경의 검사 결과를 본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갑상선 수치도 안정됐고 빈혈도 개선됐습니다. 정말요? 네. 약 잘 드시고 푹 쉬신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무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경이 안도의 한숨을 쉰다. 순덕이 미경의 손을 꼭 잡는다. 미경아, 다행이다. 네, 어머님. 심8. 병원 카페 낮. 병원을 나와 카페에 들른다. 세 사람이 커피를 마신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다. 민준이 웃는다. 응. 둘 다 좋아져서. 순덕도 웃는다. 이제 우리 같이 잘 관리하자. 네, 어머님. 미경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민준아. 응, 엄마. 내가 정말 고마워. 오늘도 같이 와주고. 당연한 거죠, 엄마.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엄마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함께하는 거예요. 순덕이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래. 가족이지. 저녁 무렵. 세 사람이 거실에서 TV를 본다. 드라마가 나온다. 저 배우 누구야? 순덕이 묻는다. 엄마, 저번에도 물어보셨잖아요. 그래. 내가 또 까먹었나? 괜찮아요, 어머님. 김수현이에요. 아, 맞다. 김수현. 순덕이 웃는다. 예전 같으면 자책했을 텐데, 이제는 담담하다. 나 나이 들어서 자꾸 까먹네.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요새 잘 까먹어요. 미경이 농담조로 말한다. 세 사람이 웃는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어머님도 나도 민준 오빠도. 하지만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고 함께하면 된다. 밤 10시. 민준과 미경이 침대에 누워 있다. 미경아. 응? 고생 많았어. 아니야. 우리 모두 고생했지. 민준이 미경을 안는다. 앞으로 잘하자. 서로 의지하면서. 응. 그러자.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 며칠 후 새벽. 미경이 일어나 거실로 나온다. 주방에 불이 켜져 있다. 순덕이 물을 마시고 있다. 어머님 안 주무세요? 응. 목말라서. 미경이 순덕 옆에 앉는다. 미경아, 자다 깼어? 네,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이에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는다. 창밖은 아직 어둡다. 미경아. 네. 나 정말 고마워. 어머님, 또 그러세요. 아니야. 진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요양원 갔을 거야. 어머님, 근데 내가 옆에 있어줘서 나 여기 있을 수 있어. 미경이 순덕의 손을 잡는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힘낼 수 있어요. 내가? 네. 어머님이 저 걱정해 주시고 같이 부엌 일도 하시고 그런 게 저한테 힘이 돼요. 순덕이 미경을 꼭 안는다. 우리 딸 같은 며느리. 미경도 순덕을 안는다. 저도 친어머니 같아요. 두 사람이 한참을 안고 있다. 일주일 후, 가을이 깊어졌다. 단풍이 물들었다. 세 사람이 다시 공원에 왔다. 이번에는 돗자리를 깔고 앉는다. 날씨 진짜 좋다. 민준이 하늘을 본다. 응, 가을이 제일 좋아. 순덕이 낙엽을 주워본다. 빨갛게 물든 단풍잎. 예쁘다. 어머님,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미경이 핸드폰을 꺼낸다. 순덕이 단풍잎을 들고 포즈를 취한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힌다. 저도 찍어주세요. 민준이 순덕 옆에 앉는다. 미경이 다시 핸드폰을 든다. 하나, 둘, 셋. 찰칵. 이번에는 셋이 같이 찍자. 민준이 말한다. 어떻게? 타이머 맞추면 돼. 민준이 핸드폰을 세팅하고 세 사람이 나란히 앉는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찰칵. 사진 속 세 사람은 웃고 있다. 진심 어린 웃음.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어머님은 여전히 가끔 기억을 잃고 나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는 함께 있으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하니까. 이것이 가족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라면 괜찮다. 6개월 후, 봄이 왔다. 공원에 벚꽃이 피었다. 세 사람이 다시 공원을 걷는다. 순덕의 걸음이 더 안정적이다. 미경의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다. 벚꽃 예쁘다. 순덕이 하늘을 본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린다. 정말 예쁘네요. 미경이 웃는다. 사진 찍자. 민준이 핸드폰을 꺼낸다. 세 사람이 벚꽃나무 아래 선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세 사람은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행복하다. 이 이야기는 돌봄의 무게와 가족의 의미를 다룬다. 표면적으로는 시어머니의 건강 악화와 요양원 결정이 주된 갈등으로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며느리가 자신의 고통을 숨기며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종종 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며느리, 엄마, 아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을 뒤로 미루고 가족을 먼저 챙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한다. 혼자 버티는 것이 강한 게 아니다. 함께 기대는 것이 진짜 강함이다. 5070대 여성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 지금 혼자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생각으로 들으셨는지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끝까지 봐주시는 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할매나무 드림